한중대는 어떻게 좀 폐교가 됐죠? 교직원 임금이 300억 이상 학교가 문을 닫아버려요. 네. 내가 다니던 학교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19가 또 이제 새롭게 나왔죠. 그러면서 대학들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줄어드는 건 곧 대학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대학 정원은 그대로고 네. 경쟁력 없는 대학부터 사라지게 되는 거죠. 3년 안에 지방대의 50%가 사라질 거다. 충원률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입학 정원을 정리해라. 바로 이 대학 기본 역량 평가가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리가 한 몫을 한 거죠, 이거는. 동해시는 일단 들어오면 다 해주겠다. 채권단들이 돈이 이제 채무 관계가 네, 너무 복잡하게 복잡해서 얽히고 젊음의 상징인 대학 캠퍼스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로 가득 찼던 태권도 훈련장에는 금빛 트로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동해 한중대학교가 문을 닫은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중대 얘기를 해볼까요? 한중대는 어떻게 좀 폐교가 됐죠? 지금 한중대는 사실은 그 2015년에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대학을 진단한 평가였는데 거기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학교 법인이 교비 회계 횡령액이 한 380억 정도 달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횡령하고 나서 법원에서 반환을 해라고 이제 명령이 나왔는데 그 횡령한 액수를 못 채워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교직원 임금이 300억 이상 체불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 회계 비리 사건,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로 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결국은 폐교 명령, 학교 폐쇄 명령 조치가 내려져서 학부생이 970여 명, 또 대학원생이 한 70여 명, 합쳐서 한 1000명이 좀 넘게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네. 내가 다니던 학교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다른 인근 대학의 특별 편입학 조치로 해서 인근 대학으로 이제 비슷한 학과로 아마 흡수가 됐을 텐데 교직원도 100여 명 이상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동해시나 더 나아가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로 지방대 고사를 막고 네. 국립형 사립대학교 육성을 또 약속을 했는 상황에서 네. 이게 또 폐교가 되다 보니 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최근에 선배님께서 한중대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좀 갔다 왔습니다. 어땠어요? 건물을 일단 들어갔을 때 너무 무서웠고 못 들어가게 다 돼 있는데 일단 그 출입문 이 대형 유리문이 다 깨져 있어요. 깨져 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불을 안 켜니까 되게 주변 주민들이 무섭다고 하고 그 주변 상권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일단 상권은 대학 주변이다 보니까 원룸촌들이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주민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그분들이 다 학생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일부 와서 그 있잖아요, 차 타고 가서 이렇게 네네. 고랭지밥 이렇게 하는 네.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뭐 마트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한중대학교가 그 폐교가 되기 전에 네. 뭐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관동대학교가 양양에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1995년에 문을 열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정원이 한 3,700여 명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양양에 가면 그 캠퍼스 자리가 남아 있는데, 아직 있죠. 예, 다 이제 문을 닫고 거기는 뭐 지금 동해처럼 그나마 뭐 외국인 노동자 이런 것도 안 돼서 예. 그 당시 원룸 지었던 분들이 되게 큰 피해도 입고 그래서 양양에 있는 그 캠퍼스를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었는데 제대로 좀 안 됐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 네. 아주 절실하게 보여줬던 그 두 가지 사례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동해 한중대는 예. 정말 큰 대학이었어요. 가보면 건물도 한 10개
100개 넘게 이 건물이 있고 한중대가 폐교가 되면서 학생들도 떠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면서 1,500명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1년 사이에 탁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심지까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다는 말이 계속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부동산도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떨어졌고 아무래도. 했는데 뭐 최근에 뭐 제가 저번에 갔다 왔을 때 들어봤더니 요즘에 아파트 분양이 막 시작이 되면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 1,500명을 회복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한중대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 학교가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한 소유 관계는 아직 좀 취소가 됐나요 혹시? 예, 그게 어차피 학교 부지는 네. 지금 학교게 아니라 네. 이 이제 채권단? 이 이제 갖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법원에 이제 공매를 하잖아요. 계속 네. 경매를 내놨는데 지금 3번 정도 유찰을 되면서 그때 아마 최초가 여기 300억대 후반으로 내놨다가 부지하고 건물. 예, 이게 3번 유찰이 되니까 지금은 100억대 후반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뭐 동해 시장님한테 한 몇 개가 찾아와서 몇 분이 찾아와서 자기는 해보겠다. 한 3-4군데가 지금 접촉을 했었는데 뭐 막상 가서 보니까 도저히 활용 가치가 없어요. 예, 거기가 또 학교 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 부지에서 막 이걸 전환시키는데도 좀 시간이 행정적으로 용도를 걸리고.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동해시는 일단 들어오면 다 해주겠다. 빨리 누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채권단들이 돈이 이제 채무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복잡해서 얽혀 있어서 그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 지금 한중대가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일단은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뭔지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대학 평가 방식의 명칭이고요. 3년 주기로 평가를 합니다.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뉘는데 A등급, B등급을 받으면 이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자율 개선 대학, 그리고 C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정원 감축이 요구되는 역량 강화 대학, 그리고 D2등급을 받으면 3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강원대는 총 17개의 대학이 있었는데 그중 5개 대학만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9개 대학은 정원 감축이 요구되는 역량 강화 대학 평가가 받았고요. 특히 이제 상지대와 세경대는 3년 동안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대학들이 정원을 조정을 하면 좋겠지만 대학들은 사실 알다시피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의해서 대학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줄어드는 거 곧 대학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근과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쉽게 말해서 대학을 구조조정, 그렇죠. 정원이 넘치는 그런 학교는 정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2015년, 18년에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 2021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이 좀 불만을 제기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율을 그 이전 진단 때보다 훨씬 더 비율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입학 정원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학교 입장에서도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코로나19가 또 이제 새롭게 나왔죠. 그러면서 대학들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1학기 내내 거의 대부분 수업을 안 하고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휴학생들이 엄청 많이 늘었고 지금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인원수 채우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봤을 때 내년 평가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더 열악한데 이거 지금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이제 뭐 통계 수치로 많이 좀 인용을 하는데 그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대입 정원이 49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대학에 지원을 하는 수험생들이 한 17,000여 명 정도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 정원이 더 많은 거예요. 수험생보다. 결국은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1996년에 그 당시 정부에서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입각해서 서울 수도권 말고는 비수도권은 대학 설립 인가를 대폭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권이나 지역사회에서는 4년제 대학, 뭐 2년제 대학 하나 우리 지역에 만들면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뭐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1,000명만 와도 그 지역에다가 쓰는 뭐 체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역에 엄청난 또 효과들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 수는 늘어드는데 대학 정원은 그대로고 네. 그럼 결국은 이게 시장 논리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경쟁력 없는 대학부터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못 채우니까. 근데 그게 지방대부터라는 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뭐 대학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대학교 사이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50%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대에서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평가 기준을 좀 수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부분입니까?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 지방대에서 이제 낮은 등급을 받아서 거기 평가 기준에 이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 내에는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을 근거로 또다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뒤집어지기는 그렇죠.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의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진 학교는 없었던 것으로 봤고요.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만큼 이 평가 자체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건 현실이고 만약에 이 신청 수용되지 않고 정말 뭐 학교 폐쇄 명령, 폐교 처분 이렇게 나오면 행정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뭐 폐쇄 명령 취소 처분하는 그런 행정소송해서 것들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율려서 그래서 행정소송해서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네. 뭐 비용 문제 그다음 그 동에는 결차가 진행이 될 테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지난 2018년도에 이 강원대학교가 네.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마 강원대학교 역량강화대학으로 아마 이 불렸는데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비하인드 썰이 있는데 춘천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서 들었습니다. 춘천에 대학 몇 개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 그 대학은 진짜 꼼꼼히 준비를 해서 서류를 이만큼을 냈대요. 아, 거의 책자로 묶어서 이렇게 냈는데 강원대는 요만큼 냈대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안이하게 준비를 대처한 안 거 아닌가. 준비를 너무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떻게 해서는 준비를 해서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강원대학교는 국립대인데 니네 뭐야? 그걸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도 안 돼. 이게 정신 이의 신청을 차려야 돼. 했는데도 받아들여.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강원대학교도 많이 좀 구조조정을 했죠. 좀 반대로 봤을 때는 굳이 이걸 해야 될까 평가를.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경쟁 논리에 따라야 된다. 이게 학령 인구 감소하면 안 좋은 대학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고 없어지는데 네. 이걸 굳이 칼자루를 대고 지방대부터 해야 되는지. 근데 결국은 사실 지방대 입장에서는 경쟁력 없는 대학부터 도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지방대학들의 몰락이 너무 가속화가 될 수 있어요.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은 비록 뭔가 좀 의지가 있다면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돌아오면 그런 의문이 남는 건 뭐냐. 그럼 과연 이런 지방대학들을 다 살려야 되느냐.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의 지방대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는 이유도
지역 사회하고 생태계가 엮여져 있는데 대학이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그 지역의 또 소멸 위기까지 또 내몰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지자체랑 대학, 기업을 묶어서 네. 이걸 지원하는 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핵심 사업을 결정하고 거기에 그렇죠. 맞춰서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채용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렇죠. 이게 뭐 세금 한 1,00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래요. 근데 일단 첫 대상지로는 강원도는 제외됐습니다. 아하. 경남, 충북, 광주, 전남 이렇게 세 곳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든 게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 원주에 있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방 공기업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사나 공단 이런 게 지금 한 13개 정도 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고급 일자리잖아요. 공기업들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시내 직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지방 공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이런 공기업들이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연구 개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도 지방 대학의 본연의 또 역할이고. 근데 이게 좀 뭐랄까요, 좀 강원도는 또 제외가 됐는데 과연 한 해에 1,000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네. 전국의 지방 대학이 수백 개가 있을 텐데. 언제 다 할지도 참 의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정부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춘천시에서 그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춘천시가 반려동물 플랫폼을 예. 이제 선포를 했는데 건물 안 잔디밭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옛 춘천 백이보충대 인근에 문을 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조립식 건물의 좁은 공간에서 지내던 예전에 비하면 새 보호소는 그야말로 호텔급입니다. 널찍해진 관리동뿐 아니라 전담 수의사가 상주해 엑스레이 촬영과 응급 수술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대학교와 더전 IT 그룹이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 네.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산업 육성을 이어나가고 네. 강원대학교는 인력을 더전 IT는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지금 이제 지방대 살리기에 모습이 보여졌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조금만 더 지원만 해준다면 근데 이게 상지대도 또 하는 네, 게 뭐죠? 상지대도 그렇고 지금 뭐 관광공사나 뭐 관광보험공단이나 여러 지금 13개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같이 협력을 해서 멘토링이라던가 그런 네. 채용 그런 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뭐 계약학과도 만든다고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송기현 의원이 법을 좀 개정을 해서 계약학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더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게 저는 제일 절실한 것 같고 사실 한중대도 그렇고 이제 등급 평가를 되게 낮게 받은 상지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 자체의 비리 문제가 네.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문제가 없었으면 그렇죠, 아마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대학 내부에서 이제 뭐 횡령하고 뭐 네. 총장 문제, 비리, 뭐 임금 부족 막 이렇게 대학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로 이 대학 기본 역량 평가가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대학 내부에서 먼저 스스로 구조 조정하고 진짜 이 학과만은 우리가 세계 전국에서 1등 하겠다 네. 이렇게 좀 진취적인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리가 한 몫을 한 거죠 이번에. 네. 네, 그럼 저희 헤드라인 정리해볼까요? 위기의 지방대학 관심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대학과 지금 지역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 다친 악어가 극약 처방해야라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신 그렇죠. 지자체의 헤드라인. 역할이 네. 좀 필요하다고. 저도 이 지자체나 지역사회, 지방대 이 3자가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인데 지방대 문제 이대로 방치하면 다음은 지역이 위기다. 이번에 좀 공감 있어요. 공감되세요? 약간 손석희 같았어요. 지방대 주기는 악순환의 고리, 과감한 개혁으로 끊어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대의 역할을 저는 좀 스스로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끊어야 한다.
목소리가 그렇습니까? 작으시네요. 점점 작아지네요. 아마 아니요, 작아지실 필요 없나요? 여기 와서 또 들으니까 또 기준이 또 바뀌네요. 네.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고 지방대 역할도 중요하고 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해 주신 우리 최성식 국장님과 과. 또 이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해 주신 취재 AI님께 저는 뭔가요? 저는 악어생들. 잘 모르겠어요. 요즘 선정이 안 돼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반성하고. 공동. 아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